먼저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을 이용해서 넥스트 앱 스타터 킷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들이 설치되고 나서 해당 경로로 들어간 다음 먼저 개발 서버를 통해서 어떤 스타터 킷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의 기본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테이트레스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아우터를 잡은 다음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헤더 엘리먼트와 스타터 킷에서 먼저 작성된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를 선언합니다. 다음 컨텐츠가 렌더링될 엘리먼트를 정의합니다. 넥스트에서는 styled.jsx라는 스타일링 방법을 제공합니다. 스타일링 방법은 싱글 파일에서 템플릿과 CSS를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서 작성된 페이지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고요. 기존의 코드를 모두 제거한 다음 간단히 페이지 엘리먼트를 정리해서 개발 서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메뉴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탑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메인 페이지에 있던 코드를 복사합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를 탑으로 정의하고요. 내비게이션에서 메뉴 부분을 내비게이션에서 링크 부분을 수정해서 탑을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의 룩앤필을 잠깐 수정하고요. 까만색 배경에 흰색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패딩 부분을 조정하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해커뉴스 API를 이용해서 스토리 페이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페이지에서 재사용될 스토리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 간단한 리스트가 출력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넘버원 스토리즈 베어를 리스트 아이템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먼저 간단한 카운트 수와 다음 아이템의 링크 그리고 작성자에 대한 링크도 역시 추가해 줍니다. 다음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셜 API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작성한 스토리 컴포넌트를 임포팅 하고요. 추가된 해커뉴스 서드파트 라이브러리와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고요. 이제 스테이트레스 컴포넌트에서 좀 더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형태로 스테이트풀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놓친 파이어베이스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시 임포트를 하고요. Next.js에서는 getInitialProps라는 스태틱 함수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내비게이션이 발생하면 호출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스태틱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호출해서 데이터를 캐시한 다음 인스턴스 컴포넌트 쪽으로 props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넘어온 스토리지 베어를 남겨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유저 상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컴포넌트에 있는 작성자 링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엘리먼트를 통해서 실제 라우팅이 돼서 유저 페이지 쪽으로 내비게이션이 되는 코드입니다. 이제 유저 페이지를 만들고 간단한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이제 똑같이 파이어베이스 관련 모듈을 임포팅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스태틱 함수 getInitialProps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쿼리로 넘어온 id 값을 이용해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한 JSON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링크를 누르면 간단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유저 상세 데이터를 보여줄 유저 컴포넌트를 작성합니다. 간단하게 유저 아이디를 출력을 하고요. 해커뉴스에서 제공하는 유저 상세 정보를 몇 개 더 추가합니다. 가르마라든지 릴레이, 그다음에 어버이십니다. 이제 유저 페이지로 와서 컴포넌트를 임포팅 한 다음에 이제 이름이 충돌나니까 좀 변경을 해주고요. 이제 페이지 엘리먼트 내에 이제 유저 컴포넌트를 선언한 다음 유저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제 스타일을 수정해서 좀 이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 페이지 외에 다른 스토리 페이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에서 탑 페이지 말고 다른 스토리 페이지에 링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베스트, 그 다음에 에스크, 다음 쇼, 다음 잡이겠죠.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404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탑 페이지를 뉴 페이지로 복사를 하고요. 다시 돌려보면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스토리도 간단히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각 페이지에서 해커뉴스 API로 넘어가는 인자들을 각각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추후에 다시 리팩토링 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각 페이지가 제대로 로딩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바의 스타일을 다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이라든지 패딩,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지금 상단에 고정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좀 더 수정하고요. justify 윈도우 레프트 쪽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요. 포지션을 픽스로 바꾼 다음에 다시 위를 조정해서 상단에 탑바 형태로 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커스텀 서버를 추가해서 좀 더 복잡한 라우팅과 유니버셜 렌더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먼저 익스프레스 인클루딩 하고 다음 넥스트와 해커뉴스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넥스트에서는 이렇게 넥스트를 호출하면 유니버셜 렌더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고요. 개발 중인지 아니면 프로덕션 레디인지 넘을 값을 판단하고요. 앱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처리할 핸들러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러를 불러드리고 해커뉴스 초기를 한 다음 앱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레디가 되면 해커뉴스를 와치 모드 상태로 만듭니다.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를 생성하고요. 이제 모든 라우트에 대해서 간단히 넥스트 앱 핸들러 쪽으로 넘겨서 유니버셜 렌더링 된 페이지를 리스폰스 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서버를 구동하고요. 다음 패키지 제이슨의 스타트 스크립트를 커스텀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빌드 후에 서버를 구동해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드가 되고 커스텀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니 나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시 웹앱을 위한 메타데이터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수정하고요. 나우를 설치한 다음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포 패키지마다 고유의 시그너처가 붙기 때문에 마치 버전 릴리즈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속해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코멘트 페이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개발 서버를 동작시키고요. 이제 스토리 페이지에서 약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대신에 스코어 점수를 추가하고요. 유저 아이디 옆에 코멘트 개수를 출력을 하고 코멘트 아이디를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제 코멘트를 보여줄 코멘트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리액트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페이지 엘리먼트를 불러들여서 예, 똑같이 페이지 엘리먼트와 해커뉴스 API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니셜 프롭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모두 가져오고요. 아이템이 있다면 아이템 아래에 키즈가 있습니다. 키즈는 하위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고요. 코멘트 아래 코멘트가 더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쿼리된 코멘트를 생성된 인스턴스 쪽으로 넘겨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클래스의 렌더 함수에는 쿼리된 코멘트에 이제 키즈가 있는지 키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출력하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화면 한번 보시면 아이템들의 번호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코멘트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멘트 컴포넌트가 did mount 될 때 파일베이스 쪽에 자기 아이디에 해당하는 아이템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set state를 해줘서 정보를 세팅하도록 합니다. 이제 set state를 통해서 코멘트 정보가 세팅이 되면 이 set state 안에 코멘트 정보를 체크해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작성자 정보를 추가하는 코드를 구현합니다. 이제 텍스트와 바이를 이용해서 보여주도록 하고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HTML이 포함될 수 있어서 dangerous set in HTML을 사용합니다. 이제 작성한 코멘트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하고요. 코멘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코멘트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일 코멘트가 출력되는 걸 확인했으니 차일드 코멘트가 있는지 확인해서 스스로 리커시브하게 코멘트 컴포넌트를 다시 호출하는 렌더링 코드를 작성한 다음 이 렌더링 함수를 서브 리스트로 추가해 줍니다. 이제 안쪽으로 차일드 코멘트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멘트 페이지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추가합니다. 이제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style.js에 코멘트 스타일을 좀 추가하고 간단히 패딩을 좀 추가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워커를 추가해서 오프라인 캐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워커 컴포넌트를 구현하는데요. 개발 서버와 프로덕션 서버에서 서로 다르게 동작하기 위함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익스포트가 되고요. 서비스 워커 엘리먼트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빌드를 하고 서비스 워커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커스텀 서버에 서비스 워커 라우트를 핸들링하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넥스트 아래에서 서커.js 파일을 서빙할 것이고요.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로 파일을 생성하고 다시 서버를 스타트해서
실제 서비스 워커가 레지스터 되고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SS 밑에 서비스 워커.js 템플릿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라이브러리인 워크박스를 사용하고요. 워크박스 중에서 서비스 워커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후에 빌드 과정을 통해서 프리캐시된 아이템 리스트를 가져올 것인데요. 그것을 리플레이스 하기 위한 인식자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레스 홀더를 주고요. 그 다음에 워크박스의 라우트를 이용해서 루트 라우트에 대해서는 항상 캐시를 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빌드된 페이지에 프리캐시 아이템을 얻어오기 위해서 next 프리캐시 CLI를 추가합니다. 이제 패키지 제이슨에 서비스 워커를 위한 빌드 코맨드를 추가하고요. 인자로 서비스 워커 템플릿을 넘겨줍니다. 빌드 과정에 next 프리캐시 CLI를 호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빌드를 하고 생성된 파일에 가서 목록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시작해서 서비스 워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프리캐시된 목록들이 보여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캐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매니페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파일을 준비하고요. 매니페스트 CLI를 설치한 다음 매니페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매니페스트와 매니페스트에 사용하는 아이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경로로 잘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이제 매니페스트의 이름을 적당히 바꿔줍니다. 이제 페이지에 매니페스트 링크를 추가합니다. 다음 서버 쪽에서도 매니페스트를 위한 라우팅 코드를 추가합니다. 리소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스태틱 패스를 넣어주고요. 다시 빌드해서 매니페스트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아이콘이 잘 안 보이는데요. 아직 경로 문제를 있어서 그걸 다시 수정을 하고요. 다시 아이콘들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매니페스트와 서비스 워커가 갖춰졌으니 실제 사용 서버에 업로드를 한 다음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앱을 설치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진 앱을 가지고 오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에서 퍼포먼스 툴에 스로팅 옵션을 준 다음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처음에 HTML을 다운로드하기 이후에 약 5, 6초 동안을 app.js를 다운로드하는 데 소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초 정도 evaluate 스크립트가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 로드가 호출되고 이후에 서비스 워커가 동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퍼포먼스 테스트하기 위해서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해당 URL을 넣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약 3번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요. 타임라인이나 스크린샷, 필름 스트리트 뷰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드 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컬 테스터에서 같이 약 2초 정도 걸리고요. 바이트는 이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다행히 패러럴하게 다른 크리티컬 패스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프리로드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이트하우스 점수를 보면 프로시 웹 점수는 거의 다 통과를 한 상태지만 퍼포먼스 점수에서 퍼스트 인터랙티브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점수를 계산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위해서 번들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들 크기를 알 수 있는 툴인 웹팩 번들 사이즈 어널라이저를 설치하시고요. 넥스트 콘피그에서 웹팩 플러그인에 번들 사이즈 어널라이저를 추가해 줍니다. 이 번들 어널라이저를 추가하시면 번들 사이즈가 리포팅되는 텍스트 파일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포트 옵션을 주면 동작하도록 수정을 하고요. 이제 패키지 스크립트의 리포트 버전을 하나 작성합니다. 빌드 때 리포트 옵션을 주고요. 이제 빌드를 수행해 보면
리포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현재 파이어베이스와 리액트 돔이 가장 많은 크기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가 번들을 한번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워커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소포믹 패치를 설치한 다음 유니버셜 패치 방법을 사용해서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 패키지를 설치해서 빌드 타임 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설치된 아이소포믹 패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 환경, 노드 환경인 걸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환경이라면 서버 주소를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패치가 동작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노드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드 패치 그리고 브라우저의 패치를 사용할 것인지 정한 다음 정해진 패스인 해커뉴스를 사용하면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의 패치 이벤트로 포킹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API를 각 페이지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워커에 가셔서 임포트 스크립트 사용해서 파이어베이스 앱과 데이터베이스만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이어베이스 해커뉴스 API 서비스 워커 버전을 임포트 스크립트 합니다. 간단히 해커뉴스 init 해서 파이어베이스 앱을 넘겨주시면 마치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서버에서도 같이 유니버셜 렌더링을 위해서 해커뉴스 아래에 있는 라우팅을 모두 해커뉴스 API에 패치적으로 패스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폰스를 줄 수 있습니다. 스토리 페이지에 이 API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쿼리에서 넘어오는 패스 네임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서 커먼 스토리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고요. 패치 모드를 로딩한 다음 내비게이션에서 넘어오는 패스 네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이니셜 프롭스에 있던 코드를 모두 제거하고 패치 이벤트에 쿼리에서 넘어온 패스 네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간단히 패치를 부르는 것만으로 서비스 워커에서 파이어베이스 API를 사용해서 해커뉴스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커먼 모드를 사용하면 각각의 페이지에서는 스토리를 임포트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500 서버가 나왔는데 보시면 패치 때 이제 어싱크로스 펑션인데 어웨이스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빌드를 하고 서버를 구동해서 탑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워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각각의 페이지에 있던 코드를 모두 제거하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로 대체합니다. 이제 코멘트 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동작 방식을 약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패치 API를 인클루드 한 다음 기존 API 사용을 제거하고요. 패치를 통해서 해당 아이디의 아이템을 모두 가져오고요. 역시 똑같이 키즈를 모두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쪽으로 키즈 데이터를 넘겨주고 모든 코멘트에서 이 키즈 데이터를 항상 하위 컴포넌트 쪽으로 전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코멘트 컴포넌트 쪽에도 API를 콜하는 대신 넘어온 키즈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에러 코드를 처리하고요. 역시 하위 리커시브 코멘트 쪽에도 키즈를 전달합니다. 이제 빌드를 한 다음 모든 코드가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유저 또한 역시 패치를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유저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를 통해서 패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역시 빌드 스타트를 한 다음 유저 정보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리포트를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리액트는 더 위에 있던 파이어베이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테스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점수를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퍼포먼스 점수가 대폭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퍼스트 인터랙티브 시간이 약 1초 이상 줄었습니다. 앱의 크기도 상당히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량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한번 용량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액트라는 호환 가능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웹백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셔서 사용하도록 하고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시면 앱의 용량이 많이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쳐서 라이트하우스에 한번 가보시면 퍼스트 인터랙티브 속도가 조금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드 뷰를 보시면 타임라인드 뷰 역시 언컴프레스 사이즈가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로틀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HTML이 전달되고 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 패러럴하게 전달된 모든 파일들이 2초 이내에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벨루에이트 타임 역시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앱이 5초 이내에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